네, 굿모닝 건강클릭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마디사랑병원 변재용 원장과 함께 인공관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요, 그때 다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인공관절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재용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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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난 시간에 좀 인공관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공관절에 대한 그 수술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수술의 시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술의 시기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 주사 치료를 해도 통증이 심할 때 보통 수술을 해야 되고요. 연령대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의 그 체형에 맞는 인공관절이 나와서 좀 더 그 편하게 수술 후에도 무릎을 쓸 수 있다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수술하신 분들 가운데는 너무 아프고 쑤시다가 좋아졌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뭐 베어링이라는 게 들어가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은 위쪽 뼈와 아래쪽 뼈에 합금으로 되어 있는 관절이 들어가면서 중간에 폴리에틸렌으로 된 그 하얀 베어링이 들어가는데요. 과거에는 이 베어링을 아래쪽 그 합금에 고정을 시키는 거였다면은 요즘에는 이런 베어링이 어디 고정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무릎이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 로테이션도 가능하고 무릎도 많이 구부러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인공관절 수술이 그 무릎 수술 중에서도 좀 중요하고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좀 걱정이 돼요. 위험하지는 않을까. 어떨까요? 가장 큰 문제가 피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치료하는 과정 중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과거에는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은 한 1000cc 정도니까 1리터죠. 그 정도 출혈이 됐다면은 요즘에는 한 3분의 1 정도, 한 3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출혈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이제 감염이 좀 염려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수술실 내에 그 환경들을 워낙 그 깨끗하게 하고요. 수술할 때 특별한 그 수술 그 복을 입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쪽 그 그림을 보시면 수술하는 실제 사진인데, 꼭 이렇게 우주복과 같은 옷을 입고 수술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그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그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술이 필요한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수술 시간은 대체 이제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수술을 하면은 얼마나 아플까 걱정을 하실 텐데 어떤가요? 네. 수술 시간은 마취하고 수술 준비하고 뭐 이제 회복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4시간 걸리지만은요. 네. 막상 수술하는 시간은 한 90분 정도? 1시간 30분 반 정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통증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플 것 같아요. 근데 통증의 염려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하시고 무통과 관련된 처치를 요즘엔 잘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많이 아프다, 뭐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네. 잘 되는 분들은 뭐 그 수술에 대한 거의 부담을 못 가질 정도, 안 가질 정도로 통증에 대한 그 크게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취가 풀리면 또 아프고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통증은 좀 있지만은 무통과 관련돼서 제일 통증이 있는 것이 하루 정도인데, 네. 그 동안에 그 통증을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공관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뻐걱뻐걱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내 무릎처럼, 원래 내 무릎처럼 쓰려면 그 정도로 이렇게 편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시간이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은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은 이제 재활 치료를 하게 돼서 좀 더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초기에는 대부분 염증 치료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수술하게 되면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잠깐 그 동영상을 볼게요. 대부분의 그 병원에서는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은 무릎 운동을 환자 본인이나 이게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운동보다는 기계적인 도움을 이용해서 무릎을 꺾는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한 일주 정도 지나면 무릎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초기에 100도 이상의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그 각도 자체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 환자 이렇게 보면 뒤에서 뒷모습 보면 이제 수술을 하셔서 그런지 다리 모양이 좀 이렇게 좀 어긋나거나 좀 이렇게 삐뚤다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잠깐 지금 질문도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염려하는 것이 제대로 걸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수술하기 전에는 대부분 인공관절을 넣어야 될 정도의 관절염이라면 대부분 저렇게 빨리 못 걷고 띠뚱거리고 옷자다리를 걷게 되거든요. 네.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같은 부 사진인데 걷는 것도 빨라지고요. 다리 모양새도 편해지게 되겠죠. 수술하고 얼마 만이신 건가요? 한 3개월 이후에는 저 정도 걸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사진 같습니다. 또한 무릎을 구부리는 거에 대한 염려도 하시거든요. 이것도 잠깐 사진을 볼게요. 사진을 보시면은 같은 분의 사진인데요. 무릎도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고요. 다리 모양도 이렇게 많이 교정이 됩니다. 제가 본 거는 수술 전 다리 모양을 본 거군요. 그럼. 예. 그러니까 이제 옷자다리도 이렇게 일자로다가 네, 교정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요. 예. 네. 이 부분은 이제 남자분인데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옷자같이 휘어가지고 안쪽에 무릎이 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휠려면 좀 관절염이 심하면 저렇게 되나요? 대부분 관절염이 무릎 안쪽에 많이 오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안쪽이 좁아지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하면 조금 나아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일자가 되셨네요. 네, 많이 편해지고 고다지죠. 그러니까 인공관절 이거 한 번 하면 몇 년 쓰는 건지 이게 제일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수명 때문에 수술의 시기를 염려하던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뭐 10년을 쓴다, 15년을 쓴다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수술의 시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인공관절들이 개발이 돼서 시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20년 이상 보고 있거든요.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넣었던 인공관절들은 주로 위쪽 관절과 아래쪽 관절의 유격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길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면은 요즘에 넣는 인공관절들은 위쪽과 아래쪽 관절의 유격을 정확하게 맞춤으로 인해서 네. 마모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겠고, 그래서 관절염이 심한 사람들조차도 좀 더 과거보다는 젊은 나이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또 저는 걱정이 돼요. 어르신들은 수술 비용이 또 너무 비싸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부분 초기 입원 기간 한 2주 보거든요. 필요하면 재활까지 해서 입원 기간이 좀 늘어나겠지만 수술하고 초기 입원 비용까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병원마다 한 16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추가적인 이제 다른 특별한 치료를 하거나 입원 기간이 늘어나면은 추가 비용이 좀 더 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생활인데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생활에 불편함은 좀 없는지 아니면 평소에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불편하죠. 내 원래 관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제품화되어서 나온 인공으로 된 관절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데, 조심해야 될 것은, 좌식 생활보다는 식탁이나 소파, 그런 의자 문화를 좀 익숙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바닥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은 첫째 무릎을 바닥 생활할 정도로 많이 구부러지는 건 사실 좀 무리가 따르고요. 수명이 길지 않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해놓으면은. 또 하나는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또 좌식 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한쪽으로만 계속 닳게 되겠거든요. 베어링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자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겁이 나니까 아예 구부리지를 않으시고 계속 1년 동안을 그냥 너무 곱게 쓰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 건가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인공관절을 하심으로 인해서 얻는 것은 좀 더 내가 안 아프고 편한 생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각도는 일상생활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게 수술하고 나서 최대한 각도를 회복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각도를 회복하는 것은 수술할 때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수술하고 나서 충분한 재활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각도를 회복하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받으실 필요는 있겠죠. 네, 그렇군요. 예. 그 일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생계 유지하셔야 되는 분들 가운데 일을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 계속 하셔도 괜찮으신 건지.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대부분 요즘엔 그 고령까지도 일을 하니까요. 아주 힘든 그 중노동과 같은 일은 못 합니다. 또한 달리기와 같이 무릎에 많이 무리가 가는 그 운동은 못 하지만은 네. 간단한 그 시골에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간단한 반일 정도는 하실 수가 있고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사무일이나 요즘에는 인공관절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어떤 분들은 이제 골프를 할 수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인공관절 넣고 골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보행이나 간단한 운동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수술 후에 관리를 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초기에는 아무래도 염증 관리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그 최전 아나운서 질문했듯이 각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물리치료하고 운동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다리에 근육을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릎도 좀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가 있고 편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시고요.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진찰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공관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인공관절을 안 넣고 예. 자기 그 생애를 마칠 수 있다면 좋고 가장 행복하겠죠. 좋겠죠. 예. 하지만 그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이미 망가진 관절을 원상태로 회복할 수가 없다면은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요즘에는 수명이 워낙 늘어나고 삶의 질도 중요시 따지기 때문에 인공관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 수술에 대한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대 후반 내지 70대 초반이라면은 큰 부담 없이 인공관절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워낙 좋은 인공관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전문하는 그 병원이나 선생님들한테 방문하셔서 상담하고 수술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인공관절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마디사랑병원 변재영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체육기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